도선사 청담스님 석상의 훼손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석상을 임의로 옮기고 깨뜨렸다는 주장에 대해 도선사 측은 조성 당시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부주의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수 정비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신 세계화연구회가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불교계가 기여한 공로를 되새기고 창제정신을 널리 알리는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교육청과 BBS 불교방송이 MOU를 맺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경북 지역 산사들이 일제히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삼국유사와 원효스님, 삼형대사를 주제로 한 의미 있는 행사에 가을의 정취까지 더해지며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절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무보수로 공양주의를 하며 사찰음식 체험관 건립을 목표로 활동 중인 둘리보살, 수경화 불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 초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 간경도감이 자리했던 광흥사를 중심으로 훈민정신 세계화연구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연구회가 578돌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에 기여한 불교계 역할을 되새기고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널리 알리는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587돌을 맞아 불교계가 주도하는 단체인 훈민정신 세계화연구회가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선양하겠다는 선포식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단체의 총재인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과 최낙원 이사장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등이 함께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선포식을 통해 한글이 지닌 독창성적인 아름다움과 그 예술적 학문적 가치를 더욱 깊이 조명하고자 합니다. 스님의 큰 뜻이 훈민정음이 제대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그 의미가 제대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야 된다. 훈민정신 세계화연구회는 오는 15일까지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서예가 윤경이의 작품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앞으로 한글 세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모임이 많은 발전을 해서 우리 한글 정신을 또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나아가서는 큰 그릇으로 보면 부처님의 자비가 또 가르치심이 이 세계가 퍼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불교 경전을 한글로 제작하는 관청이었던 강경도감의 분소였던 안동 광흥사는 훈민정음 보급에 있어 중요한 사찰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처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에는 불교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지만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사실은 이제 스님들에 의해서 만든 이제 글자이기도 하고 한글 창제 이전부터 어느 정도 쓰고 있었지만 세종대왕이 정립을 한 것이다라는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을 하면 별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증명되고 이제 고증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한글의 보존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위대한 발명품 한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당대 불교계의 노력과 활동을 제대로 고증하고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은 청담스님 주석처 도선사가 최근 들어 사리탑 정비불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담스님 석상의 철거 정비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석상을 임의로 옮기고 훼손까지 했다며 책임을 추궁해온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도선사 측은 산화물질, 유황을 사용하는 등의 조성 당시 문제와 그간의 관리, 부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외면한 공박에 불과하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지낸 청담 스님의 사리탑과 석비 그리고 석상. 삼각산 도선사 경내의 언덕에 이 청담 스님 추모 구역에서 이뤄진 도선사 일대 정비불사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도량 내의 중요한 성소임에도 장마철이면 물이 들어차 안전 문제가 빈번히 제기됐고
석조물은 모두 외관상으로도 훼손의 정도가 심해 해체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특히 청담 스님의 석상을 해체하면서 1976년 조성 당시 돌과 돌 사이 접합부에 유황이 대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당시 석조물을 붙이는 본드의 역할로 유황이 주로 활용되는데 이 유황은 석재 내구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점 때문에 현재는 문화유산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져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유황을 통해 석재를 접착시킬 경우 이렇게 쉽게 부식이 일어나면서 금방 단단한 석재도 모래 조각이 돼 떨어집니다. 근데 유황이 녹으면 황산이 생기니까 굉장히 산성이 높은 그런 산도가 높은 용액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암석을 부식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그 유황이 녹은 그 산성물이 철심을 부식을 시키면 철심이 이제 그 부식이 되면서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균열이 그 철심 팽창했다는 이제 균열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석조물이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죠. 청담 스님의 석상의 경우 통돌로 이뤄진 발받침에 커다란 철심이 박혀 있는데 이미 철심 주변으로 흑화 현상이 관측되고 있고 받침과 접합된 원형부 기단부는 두 쪽이 난 채로 아슬아슬하게 석상을 지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리 부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도선사 측이 복원을 위한 보존 처리와 새롭게 조성하는 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중 일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청담 스님의 직계 제자인 동광, 광복, 해자 스님 등 주지 소임을 지낸 스님들이 석상 철거 정비가 공론화되지 않은 데다 해체 작업 중 석상이 파손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며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공세에 나선 겁니다. 회의하자고 통보한 적도 없고 회의 참석한 적도 없고 그런 그 석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바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가 일방적으로 뭐 사진 몇 개 걸어놓고 그 1차, 2차, 3차, 4차 전부 사숙님들이 참석해가지고 전부 동의하고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문중 내부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도선사 측은 BBS의 취재에 응하며 이들 스님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선사는 지난해 사업 시작 이후 5차례에 걸쳐 문중회의를 진행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던 스님 3명이 모두 문중회의에 참가했음은 물론 이들이 당일 석상 해체 작업 현장에서 직접 유구를 확인한 장면이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며 의견 수렴에 미흡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황으로 손상된 사리탑과 탑비 그리고 성상에 관련된 해체가 불가피하고 해체 이후에 보존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앞으로 진행 과정과 함께 논의를 공의를 모으면서 불사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직계제자 스님 3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사찰 측이 7월 말까지 사리탑이 아닌 석상 문제에 관해 이런 방구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도선사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비불사 진행 과정에 석상에 관한 설명이 꾸준히 이뤄진 사실이 포착됩니다. 특히 유황을 부착 재료로 쓴 부분과 붕괴 위험에 처한 석상을 하루빨리 철거하는 등 불가피한 조치를 한 부분을 이들 스님들이 고의적 훼손으로 몰아간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선방에 계신 스님들은 해제비까지 보태서 이 불사에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는데 그간 20년 동안 주지를 맡아오셨던 세 분 스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선사 측은 유황에 오염된 석상 받침돌의 훼손 정도를 감안해 기존 석상을 보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수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시도교육청 최초로 미래 세대의 교육을 통한 저출생 문제 대응과 가족 친화적 가치 확산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BBS 불교방송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BBS 서진영 사장은 7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시교육청 청사에서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이 함께 사업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 교육감은 주요 국정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정부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올해 후반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교육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단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서진영 사장은 남녀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만나는 나는절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불교계의 저출생 문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며 교육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이란 대구 교육당국의 창의적 정책 활동에 공감을 넘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10월을 맞아 가을 산사를 배경으로 한 문화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 사찰에서는 삼국유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기념하고 원효 스님과 삼형대사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정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공기, 매일 짙은 가을색으로 변해가는 10월의 산사가 문화축제로 물들었습니다. 5일 김천 직지사에서는 제7회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사명대사의 출가 사찰인 직지사는 스님의 행적과 공로를 기리는 헌양제와 시민 화합을 위한 음악대축전을 계산일의 즈음에 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에 불제자인 사명대사께서 칼을 들고 전쟁터로 뛰어든 까닭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백성이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행사가 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흥겨운 한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이날 장명 직지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은 국보 제99호인 가랑사지 3층 석탑의 반환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상국유사의 집필지 경북군이 인각사에서는 상국유사 문화축전이 열렸습니다. 전통음악 경연대회와 한마당 음악회로 구성된 2024 상국유사 문화축전은 상국유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탐방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상국유사를 더 알게 될 것이고 상국유사에 대한 본질 또한 세계적으로 상국유사를 알리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으니 두루 동참하셔서 상국유사 문화축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국유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됐고 국제 목록 등재가 추진 중인 가운데 인각사는 상국유사를 세계에 알리는 해외 공연을 추진 중입니다. 경주 분황사에서는 제28회 원효 예술제로 지역민과 관람객이 하나되는 문화축제의 장을 선사했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영혼을 담은 예술제는 불국사 합창단의 고운 선율과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한마당으로 분황사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원효 성사는 불가의 선지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스승이시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성인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청명한 가을 날씨에 모두 충만하게 느끼시고 가을 정취를 가을 산사가 불교 문화의 향기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마주친 우리 이웃들의 희노애락을 소개하는 절에서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요즘 공양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찰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혼자서 몇십 인분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공양주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찰 음식 전문가로서 강연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사찰 음식 체험관을 세우는 게 작은 꿈이라는 부산 황련사의 둘리보살 수경화불자를 김상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스님의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음식을 준비하는 공양주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사찰 행사 관계로 이날 준비해야 하는 음식은 50인분. 하지만 썰고 지지고 볶고 공양간의 모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냅니다. 부산 황련사에서 공양주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경화 불자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의 이름을 따 둘리보살로 더 많이 알려진 수경화 불자는 월급 대신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부처님께 사실은 공양 올리는 게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 음식이나 부처님 공양이나 그런 작은 시작이 부처님 믿는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양주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스님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시작한 공양주 자원봉사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둘리보살님을 보면서 저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둘리보살님이 또 밖에서 또 자기가 하는 또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절에 올라와서 또 공양을 해주고 또 절에 봉사도 해주고 참 요즘 근래에 보기 힘든 그런 불자인 것 같습니다. 사찰음식 전문가이기도 한 수경화 불자는 외부 강연에도 참가하는 등 사찰음식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경화 불자는 자신이 만든 사찰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며 불교도시 부산에 사찰음식 체험관을 만드는 게 작은 목표입니다. 사찰 음식은 사실 저희 지금 K푸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 음식이 가지는 그런 영양성, 대중화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에서 수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규모가 작은 사찰의 공양주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경화 불자의 이 같은 무주상 보시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창원 성주사가 최근 경내 템플세이관 해행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주사 템플관 해행당은 연면적 150평 규모로 1층은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방과 다실 등으로 꾸며졌고 2층은 전통 한옥구조 숙박시설로 조성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주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에 와서 전통사찰과 한국 문화,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된 도량으로서, 열린 도량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기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열려있는 부처님이 자비가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도량으로 거듭나는데 템플스테이 체험관이 큰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행당은 역사, 문화가 깃든 천년고찰을 체험하고 불모산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근대 포교당의 시작을 알린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지난 3일 창건 112주년을 맞아 역대 조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10여 종의 만두를 선보인 만두전시회와 만발 공양을 비롯해 정예미술관 초대 전시회와 다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해 창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금도 역시 정법의 불이 꺼지지 않고 다양한 신행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법사가 되었다는 것은 선대의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대 조사 달해제는 마산포교당을 창건한 구화대선사와 초대 포교사인 경봉대선사 등 역대 포교사와 주지스님들에 대한 헌양과 헌다, 헌화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5일 구절초 향기로 가득한 장군산 영평사에서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제13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수확을 거두는 가을에 우리 시민들 그동안에 1년 동안 수고하신 노고를 위로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꽃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이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영평사는 오는 13일까지 구절초 꽃축제를 개최해 공연과 마당놀이, 전통문화축제, 낙화 등을 선보입니다. 만경강과 서해가 조화를 이룬 해넘이 명소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이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전환된 이후 지정된 첫 명승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일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관리단체인 김제시에 국가자연유산 명승 지정서를 교부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을 비롯해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성우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정성주 김제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망해사는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란 뜻으로 7세기 백제 의자왕 때 세워진 사찰입니다. 조선 숙종의 두 번째 부인으로 폐위됐던 인현왕후의 복위식이 330년이 지나 김천 청암사에서 재현됐습니다. 청암사는 지난 6일 경내 일원에서 제7회 인현왕후 복위식 재현과 복위 축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암사는 인현왕후의 원찰입니다. 지내면서 이 수도암이라든지 용소 폭포라든지 인현왕후 길을 이렇게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올라다니고 하는. 우리 청암사와 인현왕후는 우리 김천의 큰 자산입니다. 인현왕후의 그런 덕행을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10가지 지침인 보왕산매론을 독송하는 인현왕후의 기도와 숙종의 교지를 받고 다시 궁으로 떠나는 인현왕후의 복위의식이 재현됐습니다. 이상으로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에 보내드린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